이 기사 쓴 양반이 뭘 좀 아는갑네. 내용을 좀 보면 해외 기사 팔로우 해가지고 복사한 거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XRP 무제한 삼각형 시나리오의 목표가랑 지금 일치하죠. 11달러. 자, 우리 리플은 11달러 원화 15,000원 가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리플은 다시 2,000원대 가격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리플 전문점 코인공화국의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여전히 우리 리플은 뭐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최소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는 상당히 지루하기도 할 것이며 공포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지금 리플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창의적이더라도 결국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성공, 부를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많이 잃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바이낸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한 파동이 종료가 됐고 그 이후로 나오고 있는 파동들은 쭉 이게 다 조정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A, B, C 플랫 형태로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자, B파의 종점이 지금 A파의 시작점을 넘겨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불규칙 플랫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뚫는 이런 스탑펀팅이 자주 나오는 조정 패턴입니다. 제가 당분간 리플이 고점 갱신이 없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B파의 종점, 여기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조정, 요거죠. 여기가 강세 삼각형의 형태로 출현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고점 구간을 1시간 봉으로 확대한 모습인데요. 일반적인 삼각 수렴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선이 한 군데로 모이는 형태를 띠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요런 게 일반적인 삼각형입니다. 하지만 요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렇게 추세 방향대로 둘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추세 방향대로 진행되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강세라는 말이 붙는 것이고 A파보다는 B파가 길고 C파보다는 D파가 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제가 강세 삼각형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에 바탕한 것이 제일 크지만, 자, 여러분들도 딱 보면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세 삼각형의 특징 기억나시죠? 한 단계 더 큰 파동 프레임에서 보면 강세 삼각형의 종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파동의 38.2% 되돌림 라인에 형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출 범위,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 여기선 요 B파겠죠. 요 길이를 갖다가 삼각형 종점 여기다가 갖다 대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피보나치를 쟀을 때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는 넘기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분출 범위가 피보나치 2레벨, 그러니까 200%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서 만들어진 고점은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책에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그림이 비트코인 109K 고점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리플도 지금 분출이 200% 범위에는 닿지 않고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고점은 아니다. 대략 한 3-4달이면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패턴이 완성되고 나오는 저점이 그야말로 리플에 있어서 앞으로는 뭐 인생 타점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만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면 된다는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앞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까지 요만큼밖에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가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없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힌트는 늘어나기 마련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렇게 A, B, C로 플랫을 그리면서 한 파동 더 떨어지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플랫 패턴은 이 B파가 A파를 얼마나 되돌리냐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그림과 같이 A, B, C 플랫의 C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이제 파동이 끝났다는 소리죠. 그러면 B파가 A파의 지금 101%부터 123.6% 요 사이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강한 파동 B가 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강한 파동 B가 출현했을 때는 파 길이는 A파 길이와 비슷한 1:1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연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장 플랫이 이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연장 플랫이 출현하게 된다면 최소 리플이 한 5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B파가 A파의 시작점을 지금 살짝 넘겼어요. 1.13 레벨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불규칙 플랫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 여기 요 정도 구간까지 하락하는 게 리플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근거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구간인데요. 제일 먼저 여기까지 나온 전체 상승분의 61.8%를 되돌리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 B, C 플랫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A파 대 C파 비율도 1:1이 조금 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저항이 반복된 흔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 까만색 채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리플이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횡보하면서도 여기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저항이 반복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채널의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간이 대략 원화 가격으로는 한 2,200~300원 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업비트 차트는 지금 왜곡이 좀 심해요. 뭐 김프의 환율에 이것저것 변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차트 분석의 기본은 바이낸스 현물 차트, 거래량이 제일 많은 거래소 현물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바이낸스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업비트 원화 대응은 이제 그 실시간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원화 가격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런 구간까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플을 우리는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자, 빅쇼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입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더 싸게 리플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자, 아직 우리 코인공화국 여기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뭐 근데 이렇게 분석하고 막 안 그래도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매수만 하면서 모아가도 되는 코인이지만, 기왕이면 제 분석 보시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익절하고 이런 자리에서 또 추매하고 이러면 개수가 금방금방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른 타이밍에 리플이라는 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XRP 가격이 지금 4,000원 초반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별의별 기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내용을 읽어보면 별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그 상위 20개 지갑이 유통량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량의 덤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뭐 이런 소리를 적어놨는데 기자분들 진짜 욕봅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걸 적어놓나 싶긴 해요. 자, 지금 리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무리 뭐 기술적 분석에 더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한다지만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개빠았으면 제가 리플을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분석하진 않겠죠. 자, 뭐 그 종목과 사랑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래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런 거를 뭐 다 배제한다고 쳐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방향성과 우리 리플의 사업 방향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리플 가격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의 힘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 이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1:1로 프로젝트 대상인 나라들에 대한 신경전, 대표적으로 또 이제 그린란드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항로를 태클을 거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중국으로의 세계 패권 이동을 의도적으로 미국이 늦추고 싶은 간절함이라는 걸 제 영상을 이때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달러 패권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이 브릭스 국가죠.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2012년도 때 이란 핵제재,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모두 스위프트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세계적인 경제 기구들이나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보게 되는 핵심이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그러나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가입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요.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원유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달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기름을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반드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뭐 위안화나 루브라 이런 걸로 원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막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광경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사우디가 브릭스 가입을 취소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위기가 종식이 됐었죠. 이런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이제 달러 수요를 강제할 수 있는 제2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지니어스법,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산인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베센트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력직 트럼프와 이제 월스트리트 최고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베센트, 요 둘의 조합, 뭐 다른 인사도 그렇지만 이 재무장관 베센트라는 카드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정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서 달러 수요를 폭증시킨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지금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RWA,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런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시총이 뭐 3조 4조 달러 가운 뭐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시총의 수백 배의 자금 규모가 온체인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뭐 대충만 따져봐도 100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이 막 미친 듯이 찍어낸 달러 수요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카드인 거죠. 이런 미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랑 리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토큰화 자산들을 이제 커스터디할 준비를 마쳤죠. 거기다가 이제 리플 USD를 만들어서 이제 덩치 큰 자산들에 대한 슬리피지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한 상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었던 XRP를 이용한 페이먼트 사업,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국경 간 결제라든지 유동성 공급, 요 준비를 모두 리플은 마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은행 인가까지 신청이 들어간 건데요. 기존 뭐 월스트리트 레거시 금융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리플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다리가 맞아서 돌아가는 중이고, 리플이라는 기업은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RWA, 요거 다음 스텝이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결국 이 RWA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온체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거래가 될 이 판때기가 필요하겠죠. 그게 결국은 저는 디파이 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XRP 레저도 디파이 관련한 것들이 지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코인공화국 구독자 2000명을 코앞에 두고 이거 막 진짜 막 몇 명, 한 3-4명이 지금 구독을 안 해가지고 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제가 구독자 2000명 되면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좀 뭐 중대 발표를 하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코인공화국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